말 한마디로 관객들이 울어주길 바라는 영화. 답답해서 숨이 막히고 코가 막히는 영화. 모든 감정에 무감각해진 나를 발견하고 혹시 나란 존재 사이코패스? 라면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영화. 제작비 거하게 플렉스 해버린 영화. 부산행에서 비음만 남고 그걸로 만든 영화 반도입니다. 전국적인 좀비 사태가 발생하고 강동원과 매영래는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이정현 부부를 발견하죠. 아기를 안고 동정심 잔뜩 유발하며 태워달라 해보지만 강동원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죠. 연상호 감독님이 심판은 쥐어짜내도 못하지만 사회적 메시지나 인물의 내면을 잘 꼬집는 유명한 사람이었었죠. 강동원이 무심히 지나가는 장면에서 그래도 연상호 감독님이 염력으로 한 뚝배기 하셨지만 한 뚝배기야 실례야. 초심으로 돌아와 인간의 이기심 혹은 인물의 내적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구나 잠시 기대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약 10분째 지나지 않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난민들을 일본이 받아주질 않고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는데 이 배 안에 감염된 사람이 타고 있죠. 넘어가기 전에 여기 같은 좀비물인 새벽의 저주를 함께 보시죠. 어느 날 자고 깨어나 보니 딸은 입술이 뜯긴 채 방 안에 들어왔고 남편을 물어버렸죠. 당장은 딸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개연성, 더 나아가 픽진성이란 게 존재했고 그 덕분에 관객들이 인물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핍진성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작품 세계관 내에서의 현실성과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겠지 라는 생각과도 같죠. 그런데 반도는 조카가 물렸고 감염되어 변하는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라는 놈이 산 사람은 살려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야 하는데 누님이랑 같이 감염된 조카를 바라보며 아련하게 슬픔을 나누려 하죠. 다시 돌려주십시오. 결국 누님도 물리고 강동원 지 혼자 살아남습니다. 강동원은 주인공이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러 홍콩에서 난민으로 거주하는 강동원과 매여 어느 날 조직원들이 찾아와 강동원을 데려가려는데 아니 덩치가 강동원의 3-4배 되는 인간들이 강동원 한 명에게 꼼짝도 못하고 당합니다. 물론 평소 강동원 씨보다 근육량도 증가했고 캐릭터에 걸맞는 노력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타고난 피지컬의 소유자인 마동석이 아니고서야 감당하기 힘든 성인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죠.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거리감이 들어버리죠. 이들은 반도에 들어가 달러가 들어있는 트럭을 갖고 나오면 그 돈의 절반을 인당 떼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동원과 매영은 좀비 떼가 들끓는 반도로 들어가게 되죠. 말도 안 되는 대환장 파티 지금 시작합니다. 배에서 내린 이들 앞에 펼쳐진 초토화된 부산의 전경. 폐허가 된 부산의 그래픽은 꽤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한 대 정도는 거뜬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갈하고 이쁘게 플레이팅된 도로를 보며 불길함을 느꼈죠. 이들은 달러가 든 차량을 발견하고 옮기다가 631 부대의 방해로 2명은 좀비들에게 죽고 매영은 631 부대에 잡혀가고 강동원은 미친 운전 실력의 소유자 이래가 구출해주죠. 살고 싶으면 타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의 대사를 문제로 삼았죠. 내가 또 나서야 되나? 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허세에 가득하고 성인인 척하는 애기를 보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은 따로 있었죠. 필요가 없는 곳에만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는 좀비들의 배치 문제입니다. 이래가 운전하는 차량이 가는 길은 꽤 비좁은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정작 집을 향하는 길목에는 좀비 퇴치제를 뿌려놨는지 좀비를 웬만해선 찾아보기 힘들죠. 항상 좀비들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어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좀비들이 필요할 때만 등장한다 이 말이죠. 좀비의 존재감을 갈아버렸죠. 좀비 퍼레이드 쌉가능입니다.
좀비들을 피해가 아닌 좀비들이 피해 안전히 도착한 강동원. 이정현과 만나게 되고 4년 전 차를 태워주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 강동원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바로 4년 전에 차를 태워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백해버리죠. 현실성 있는 인간의 심리를 다뤄왔던 연상호 감독님의 장점까지도 모조리 짓밟아버리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가나 감독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신파를 고집하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어떡해요? 안 돼! 보통의 심파는 쉽게 말해 뿌렸던 씨앗이 자란 후 수확하는 작업입니다. 영화 오퍼나치 비밀의 계단을 보면 말이죠. 초중반에 심파로 향하는 씨앗들을 곳곳에 배치. 갑자기 사라진 천식 있는 아들. 무심결에 막아버린 창고문. 매일 밤 벽을 치는 소리. 이 모든 요소들이 씨앗이 되고 클라이막스에 수확하면서 감동을 부르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반도의 감동적인 코드가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수확을 해버린다던가 애초에 씨앗도 안 뿌리는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감정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슬픈 BGM만 튼다고 슬퍼질까요? 아니 고구마요? 고구마. 이야기로 돌아와 처음에는 인명구조가 주목적이었던 631 부대가 변질되어 쾌락만을 추구하는 악마들이 되어버렸고 강동원의 매형은 잡혀 이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비와 인간을 한자리에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게임을 하게 되죠. 좀비들의 만듦새는 꽤 괜찮았습니다. 뭉쳐있는 거요. 그런데 살을 물어 뜯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앙 하고 말이죠. 긴박한 카메라 무빙이라 미처 못 보셨던 걸까요? 감독님, 반도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키인 달러가 든 트럭. 그 트럭을 631 부대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강동원 일행은 몰래 부대에 잠입하는데 우연히 매형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구하러 가서는 결국 구하지 못했는데 이 행동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캐릭터가 마냥 정의감만 넘치죠. 착하기는 또 더럽게 착해. 인물이 입체감이 없어져 매력 또한 없어지죠. 강동원과 매형은 영화에서 사실상 함께 쌓아온 감정이 전무합니다.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막 죽었다고 막 슬퍼한다? 뒤이어 대망의 카체이싱 씬이 나오는데 631 부대 강동원 일행은 좀비 무리를 뚫고 부둣가를 향하면서 카체이싱이 시작됩니다. 매드맥스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매드맥스의 카체이싱 장면은 정말 현실적인데 반해 반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동차 그래픽의 움직임과 무게감 때문일 겁니다. 이런 느낌? 자동차 특유의 무게감과 묵직함이 없죠. 모비스트의 한 기사 내용에서 반도 그래픽 작업을 한 회사의 대표 인터뷰를 보면 국내 최초로 모든 것들을 CG 처리하는 작업을 했죠. 아마 신경 쓸 영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세세하게 신경을 다 못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체이싱 장면만 놓고 봤을 때도 매드맥스와 견주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영화 그래픽이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망의 엔딩씬. 관객들끼리 웃음 참기 대결을 펼쳤죠. 권혜호가 중간중간마다 제인 상사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엔딩에 당연히 제인 상사가 구해주러 오리라 예상했죠. 역시나 제인이 헬기를 이끌고 이들을 구하러 와줬으나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이 이때는 쓸데없이 헬기 데시벨보다 차 클락션 데시벨에 더 흥미를 가지는 바람에 이정현은 도망치질 못하고 차에 갇혀버리죠. 이정현은 총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일에는 아버지가 몽골인인지 최소 500m 떨어진 차 안에서 엄마가 총으로 자살하려는 모습을 캐치하고는 엄마,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과 감성 자극하는 BGM까지 깔아주더군요. 하지만 감성 자극은커녕 웃음보만 자극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결국 강동원 일행은 죽은 권혜요를 제외 모두 탈출하고 끝. 반도가 남긴 것은 군복을 입은 강동원과 단발머리를 한 강동원 얼굴이죠. 강동원으로 시작해 강동원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영화의 모든 배우들은 조명받아야 마땅합니다. 강동원은 강동원이었고 이정현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이미 연기력은 입증된 배우였고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믿고 보는 김민재를 제외하고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교환이라는 배우입니다. 이미 독립영화계에서는 스타였죠.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진실하지 않았어요. 특이한 발성으로 독립영화계에서도 출연작이 코미디, 드라마 등 한정적이었던 구교환이라는 배우. 그가 과연 상업영화에서도 먹힐까? 라는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반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기 스타일의 변신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캐릭터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이래라는 배우 또한 반도를 통해 재조명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감독님, 심파고집은 버리시고 다음 차기작은 본인이 잘하시는 거 그거 밀고 나가주시길 바래요. 영화 반도는 총 감점 -50으로 별 2개 반입니다.